아버지 임우희. 일요일 저녁이다. 남편이 직장에 다니는 아들의 셔츠를 다림질하고 있다. 날씨도 더운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객지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더니 집으로 옮긴 후에는 아버지에 의존하는 아들이 밉살스럽기도 하다. 귀찮지 않아요 하니 내가 해줄 수 있을 때 기쁘게 해줘야지 라고 한다. 만약에 나라면 어땠을까? 젊은 날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른다. 초등학교 2학년 봄소풍을 앞둔 어느 날이었다. 담임선생님이 각자 장기자랑할 거리를 준비해오라고 하셨다. 나는 걱정이 태산 같았다. 노래도 잘 못하고 춤도 못 추니 생각할수록 막막했다.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니 학교 생활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를 물어보시더니 선생님 흉내를 내보라고 말씀하셨다. 담임 선생님의 억양과 행동이 특이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선생님의 흉내를 내는 것이 부담이 되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너무 재미있다고 크게 웃으시면서 한 번만 더 하시는 바람에 그날 밤 늦게까지 연습한 꼴이 되었다. 며칠 후 소풍날이 되었다. 친구들은 노래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는데 소심한 나는 또다시 걱정이 되었다. 과연 선생님의 행동을 흉내내는 것도 장기가 될 수 있을까? 아버지 크게 웃으시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냈다. 담임 선생님이 수업 시간 때 하시는 모습을 재현해 보았다. 그런데 선생님이 더 환하게 웃으시면서 박수를 치시는 것이 아닌가. 드디어 시상 순서가 되었다. 뜻밖에도 내가 금상을 받게 되었다. 상품으로 네모칸이 그어진 공책 3권을 받은 기억이 있다. 그 후로 나는 뭐든지 걱정거리면 생기면 아버지께 말씀드리곤 했다. 여중을 들어간 어느 날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니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셨다. 나는 너무 걱정이 되고 가슴 속이 답답했다. 내 모든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주시는 아버지가 누워 계시니 막막하기만 했다. 자리에 누우신 지 한참이 지난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나에게 전설 같은 아버지의 어린 시절을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여동생 하나에 남동생이 셋이었다. 할머니는 막내 삼촌을 낳고 산후병을 얻어 3달 만에 돌아가셨다. 그 후로 방탕한 생활을 하던 할아버지까지 돌아가시는 바람에 오형제는 졸지에 천의 고아가 되고 말았다. 어린 동생들은 모두 15살 난 아버지의 책임으로 남았다. 마을 아주머니들의 동량적과 미움으로 근근히 막내 삼촌을 키우셨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어린 나이에 기미까지 검게 끼었을까. 결혼 후 엄마는 불쌍한 유년을 보낸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를 많이 쓰셨다. 구전으로 전해오는 이야기로 질경이 씨앗 기름을 짜서 자정에 화장실에서 불을 켜보면 그리운 사람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한번 해보자고 하셨다. 아버지가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걸 눈치챘기 때문이었다. 엄마는 질경이 씨앗을 모으기 위해 무더운 여름 동안을 하루도 쉬지 않으셨다.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질경이 씨앗으로 읍내 시장에 가서 기름을 짜오셨다. 그날 밤 당장 아버지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할머니를 보기 위해 큰 독 위에 널판지를 얹어 만든 시골 뒷간에서 불을 켰지만 할머니를 보지도 못하고 발을 헛디뎌 쓰러지고 말았다. 깨어나긴 했어도 기력이 회복하기 위해 오랜 시간이 걸렸다. 여고 시절에는 아버지가 건설 현장의 인사사고로 부도를 맞게 되었다. 빚 때문에 집안의 돼지까지 몰고 갈 지경이었다. 교사가 꿈이었던 내게는 청천벽력이었다. 우리 형제는 뿔뿔이 흩어져 나는 아버지가 자식처럼 기른 막내 삼촌 댁에서 여고 시절을 보냈다. 1년 뒤 아버지는 다시 대구에서 건설 사업을 시작하셨다. 그러나 아직 가족이 함께 있을 형편은 못 되었다. 아버지는 혼자 하숙을 하게 되었다. 나는 며칠에 한 번씩 아버지가 계시는 하숙집에 갔다. 밀린 빨래도 해드리고 아버지도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때도 꼭 힘든 일은 아버지가 하시고
나는 거들기만 했다. 나는 그 시간들이 행복했다. 결혼을 해서 1년이 지났을 무렵 남편에게 걱정거리가 생긴 듯 보였다. 신혼이라 나에게 차마 말 못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느껴졌다. 남편 몰래 시골에 계시는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다. 이틀 뒤 아버지가 첫 차를 타고 오셨다. 당시 아버지는 비유구 사업을 하셨는데 제일 큰 황소 한 마리를 팔아서 막내 여동생 등록금만 남기고 들고 오신 것이었다. 아버지는 돈만 건네고 막차를 타고 바로 돌아가셨다. 아버지의 섭한 돈은 남편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 후로 공장 일이 잘 되어 다 갚아드렸지만 남편은 처부모를 친부모 대하듯 정성으로 모셨다. 지금 내가 아버지를 한 번이라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나는 꼭 하고 싶은 것이 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따끈한 정종에 수육 한 채반 쪄서 밤을 새워 드런드런 이야기하고 싶다. 말년에 아버지는 매일 아침 나에게 전화를 하셨다. 항상 똑같은 내용이다. 내 목소리가 보약 한제다. 오래전에 먼 길 떠나셨지만 그 다정스런 목소리는 날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해진다. 지금 내 나이는 그때의 부모님을 훨씬 넘겼지만 여전히 철부지이고 싶을 때가 많다. 내 가슴 속에 영원히 지지 않는 보물 상자 하나를 가진 것 같은 아버지의 잔상은 지금도 눈을 감으면 언제라도 꺼낼 수 있을 것 같다. 나 또한 내 아이들에게 가슴속의 보물 상자가 될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남편이 다림질을 끝낸 모양이다. 빳빳해진 셔츠를 든 채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다. 나는 그 옆모습에서 세상의 모든 아버지를 본다. 얼굴 가득 미소가 번져가는 모습이다.